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아침에 과일 한두 개 드시고 바로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세요. 과일은 건강에 좋다잖아. 간편하게 아침에 바나나랑 포도 먹고 나가면 되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점심때쯤 되면 이상하게 졸리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노년기 영양을 30년 가까이 연구해온 정혜준입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를 직접 보면서 느낀 건데요. 과일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젊을 때처럼 아무 때나 마음껏 드셔도 괜찮은 건 아니더라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당뇨 환자가 최근 5년간 약 2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당뇨 전 단계인 공복혈당장애를 가진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도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은 건강식품이지만 섭취 타이밍과 종류에 따라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평생 친구였던 과일이 60세를 넘어서면서 우리 몸에 다르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60세 이후에 조심해야 할 과일 4가지와 그 이유. 둘째, 오히려 챙겨 드셔야 할 과일 4가지와 실천법. 셋째, 지금 당장 바꿔야 할 단 한 가지 습관.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제 지인 중에 박인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67세이신데 매일 아침 출근하시기 전에 바나나 2개를 드셨어요. 간편하고 배도 부르고 좋더라 하시면서요. 그런데 점심 먹고 나면 꼭 졸음이 쏟아지고 오후 내내 머리가 멍하다고 하셨습니다. 바나나는 생각보다 당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공복에 2개를 한 번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반복되면 피로감이 쌓이고 당뇨 위험도 높아집니다. 박인수님께 제가 이렇게 권해드렸어요. 아침 공복엔 드시지 마시고 점심 드시고 나서 1시간 뒤에 반 개만 드셔보세요. 그렇게 2주 정도 하셨더니 오후 졸림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바나나를 드신다면 식후에 그리고 한 번에 반 개 정도만 드세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함량도 신경 쓰셔야 하니까 양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정지훈님은 70세이신데요. 저녁마다 TV 보시면서 포도를 드시는 게 낙이셨어요. 한 송이를 앞에 두고 하나씩 집어 드시는데 한 번 시작하면 순식간에 한 송이가 사라지더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전에 또 뭔가 먹고 싶고 야식 욕구가 계속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포도는 포도당과 과당이 함께 들어있어서 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게다가 알갱이가 작으니까 양 조절이 정말 어려워요. 저녁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히려 더 당기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정지훈님께는 이렇게 조언해 드렸습니다. 저녁 대신 점심 식사 후로 시간을 옮기시고 작은 접시에 열알만 덜어두고 드세요. 처음엔 아쉬워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하시니까 밤에 출출함이 줄었다고 좋아하셨어요. 포도는 정말 맛있지만 작은 접시에 미리 덜어놓고 그것만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김미선님 66세. 가을만 되면 시골에서 보내주시는 곶감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루에 서너 개씩 드시곤 했는데 며칠 지나면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곶감은 생감보다 당과 탄닌이 훨씬 농축돼 있어요.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되고 변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곶감은 이틀에 1개, 물과 함께 천천히 드세요 라고 했더니 소화도 편하고 맛도 더 음미하게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감은 식후에 소량만 드시면 괜찮습니다. 한정우님 65세. 오후만 되면 출출해서 과자를 찾으셨는데 블루베리 한 줌을 물과 함께 드시는 걸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군것질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블루베리는 베리류 중에서도 단맛이 무겁지 않고 식이섬유가 있어서 포만감을 줍니다. 한 줌이면 양 조절도 쉽고요. 요거트 없이 그냥 물과 함께 한 줌 정도만 드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가공 주스는 당이 높으니 통과일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문선옥님 72세. 저녁에 TV 보시면서 과자를 자꾸 찾으셨는데 사과 반 개를 천천히 드시는 걸로 바꾸셨습니다. 밤에 허기가 덜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속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사과는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혈당도 비교적 천천히 올라가는 편이고요. 중간 크기 한 개는 많을 수 있으니 반 개부터 시작하세요. 껍질째 드시되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세요. 하루 중 어느 때든 편한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장도윤님 63세. 점심에 샐러드를 드실 때 아보카도 한 조각을 추가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폭식하는 습관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과식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거죠. 반 개 이내로 샐러드에 곁들여 드세요. 열량은 있으니 과량은 피하시고요. 부드러워서 소화도 편합니다. 박영자님 71세. 점심에 방울토마토 몇 알을 반찬처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오후 간식 욕구가 줄고 물도 덜 찾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토마토는 수분도 많고 색소 성분이 전반적인 식단 질을 높여줍니다. 생으로도 가열해서도 먹을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아요. 방울토마토 10알 정도를 식사에 곁들이거나 토마토 수프로 드셔도 좋습니다. 가공 소스는 첨가당과 소금이 높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 하실 수도 있어요. 천만에요.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한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60세 이후에는 언제, 얼마나,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과일과 채소를 합쳐서 400지 이상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의 혈당 상태, 신장 기능, 소화력에 따라 달라져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보면 과일을 적절히 섭취하는 노인층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만성질환 발생률이 낮다는 보고도 있어요. 핵심은 적절히입니다. 과일의 장점 3가지.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 면역력 유지와 세포 노화 방지에 도움. 식이섬유 변비 예방과 장 건강 개선. 수분 공급 갈증 해소와 피부 건강 유지. 다만 이 장점들도 올바른 방식으로 먹을 때만 효과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최근 미국 당뇨병학회 ADA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과 주스로 마시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크다고 합니다. 통과일은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데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되어서 급격히 오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공복 과일 섭취가 식후 과일 섭취보다 혈당 변동폭이 평균 35% 더 크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아침 공복 과일을 피해야 하는 과학적 근거예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장기 연구 20년 추적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베리류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뇨 발생률이 약 26% 낮았다고 합니다. 반면 망고, 포도 같은 고당도 과일을 과량 섭취한 그룹은 위험도가 오히려 증가했고요. 왜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할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에 3가지 큰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처럼 당을 빨리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같은 양의 과일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둘째,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듭니다.
과일의 과당을 소화하는 능력이 약해지면서 더부룩함, 가스 차는 증상이 더 자주 생겨요. 셋째,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칼륨이 많은 과일을 과량 섭취하면 배설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평생 아무렇지 않게 먹던 과일이 갑자기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식으로 바꾸면 이 모든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만난 한 분을 소개할게요. 이분은 실명을 밝히기 어려워서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68세 여성분이셨는데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어요. 공복 혈당이 110 정도로 정상보다 조금 높은 상태였죠. 김 선생님은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하루 종일 과일을 드셨어요. 아침엔 바나나와 포도, 점심 후엔 망고, 저녁엔 또 포도. 하루에 과일만 56가지를 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3개월 후 재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125로 올라갔습니다. 당뇨 초기 단계로 넘어간 거죠. 이분께 과일 종류와 시간, 양을 조절하는 3개월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아침 공복 과일 금지. 고당도 과일 바나나, 포도, 망고는 주 2회 이내 소량만. 베리류, 사과, 토마토 위주로 식후 섭취.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이하로 제한. 3개월 후 다시 검사했더니 공복 혈당이 105로 떨어졌어요. 당뇨약 없이 식습관만으로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죠. 이분은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일을 줄이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거였네요. 여러분, 혈당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피 속에 있는 당의 양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과 당이 소화되면서 혈당이 올라가요.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 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래야 에너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문을 두드려도 세포가 잘 안 열어주는 거죠.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되고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결국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과일을 공복에 많이 먹으면 이 과정이 급격하게 일어나요. 혈당이 확 오르고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고 다시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졸리고 피곤해지는 거죠. 이걸 혈당 롤러코스터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식후에 소량만 먹으면 이미 밥을 먹어서 다른 영양소,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가 함께 있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인슐린도 천천히 나오고 세포도 여유 있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안정적인 혈당 관리예요. 과일은 적입니다. 과일은 보약도 아닙니다. 과일은 그냥 음식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주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는 음식이에요. 60세 이후에는 더 많이가 아니라 더 현명하게입니다. 젊을 때처럼 마음껏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듣고 적절한 양을 적절한 시간에 먹는 거예요. 이게 과일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내일부터 바로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서 과일을 확인해 보세요. 바나나가 있다면 반으로 잘라서 랩에 싸두시고 포도가 있다면 작은 그릇에 열알만 덜어두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공복에 과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점심 드시고 나서 사과 반 개나 블루베리 한 줌을 천천히 드시면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분명 달라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일과 곡물, 단백질을 어떻게 조합하면 포만감과 혈당 균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한 접시 식단 모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